이사를 마쳤다. 11월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이제 정신 차려 보니 곧 크리스마스다. 이사는 예상보다 힘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많이 힘들었다. 한국처럼 포장이사라는 것이 이곳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내와 난 이사를 하며 10년 정도 앞당겨 늙은 느낌이다. 벌써 다음 이사가 두려워진다. 새 집은 영국에서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옛날 영국집이다. 집 내부가 외부보다 추운 건 둘째치고 집이 상당히 많이 더러웠다. 보통 영국에선 월세 계약상 입주 전 집 주인이나 전세입자가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 청소를 해주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특이하게 새 집의 주인은 그런 조항을 계약서에 넣지 않았다. 나중에 우리가 떠날 때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지만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입주할 때도 청소가 되어 있지 않다는 소리이다. 전세입자의 정체가 궁금할 정도로 집이 엉망이었다. 집이 더럽기만 하면 다행인데 새 집에 키를 받은 지 이튿날 저녁 수많은 경찰이 들이닥쳐 전세입자의 행방을 물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전세입자는 수배 중인 범죄자인 듯하며 왜 하필 그의 이름이 우리 온유의 영문 이름과 똑같아서 많이 놀랐다. 우리는 경찰들에게 부동산 연락처를 전달했고 그렇게 경찰들은 떠났다. 우리가 살던 집 계약 만료 날짜가 2주 정도 남아 우리는 천천히 이사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새 집의 청소가 시급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오전 오후 아내는 매일매일 새 집에 가서 청소했다. 바닥은 스팀 청소기와 걸레로 닦아도 계속해서 걸레가 까만색을 띄었고 승모틀 역시 검정물이 계속 흘렀다. 부엌 수납 공간엔 온갖 다양한 해충들이 우리를 반겼고 냉장고엔 동물의 털 같은 것이 많았으며 악취가 한동안 빠지지 않았다. 세탁기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조차 없을 만큼 더러웠다. 아내가 스팀 청소기로 아무리 청소를 해도 세탁기의 곰팡이와 악취는 사라지지 않았고 찌든 때와 이곳저곳 정체모를 썩은 것들이 사라지지 않았다. 아내는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청소를 했다. 나는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차에 이삿짐을 싣고 조금씩 옮겼고 아이들에게 새 집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학교 후에 매일 새 집에 와서 놀게 했다. 특히 변화에 예민한 온유를 위해서 이사를 서두르지 않은 것도 있다. 천천히 새 집에 적응할 시간을 주고 싶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청소를 마무리하고 새 집에 조금은 익숙해질 무렵 주말에 하루 날을 잡고 큰 밴을 빌려 본격적인 이사를 했다.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다. 이삿날 짐꾼을 자청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신 분들도 있으며 아침에 렌트한 밴을 픽업하러 가는 곳까지 나를 태워다 주시고 우리 식구의 아침까지 챙겨주신 분도 계시다. 이사 준비로 참 힘들고 새 집의 상태가 최악이라 한창 우울하던 참에 주변의 도움으로 참 많은 힘과 도움을 받았다. 우리 부부는 원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커서 웬만해선 도움을 구하지 않는 편이다. 근데 늘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주변의 좋은 이웃들에게 항상 큰 도움을 받아오며 살아온 것 같다. 올해 11월은 온유가 자폐 진단을 받은 지 1년이 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진단을 받았던 그날, 그때 날씨가 딱 지금같이 추웠다. 진단을 받은 후 가족들 외에 한동안은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나 자신도 진단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필요했고 왜 때문인지 남들의 시선이 두렵기도 했다. 난 내향적인 사람이다. 말이 좋아 내향이지 그냥 은둔형 외톨이에 집 밖을 안 나가는 집돌이다. 그런 나에게 아이의 자폐 진단은 나를 더더욱 동굴 속으로 숨게 하였다.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을 만큼 예쁘고 사랑스러운 온유가 남들에게도 예뻐 보였으면 좋겠는데 온유가 일반 아이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온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이상해 보이지는 않을까? 이해가 되지 않고 미워 보이면 어쩌지?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다. 사실 이런 생각들은 지금도 한다. 뭐더러 남들의 시선까지 그리 신경을 쓸까? 다 내 욕심 아니겠는가? 온유와의 외출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좀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는 온유는 어디를 가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만져보고 다 파악할 때까지 쉬지 않고 움직인다. 정말 쉬지 않고 움직인다. 온유는 또래 아이들과는 다르게 아직은 말로는 쉽게 통제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여기 앉아있어, 서있어 이런 간단한 지시를 따르지 못한다. 아직은 집 밖에 나가면 꼭 손을 꽉 잡고 다녀야만 한다. 손을 놓쳤다가 차도 쪽으로 뛰어가거나 차가 오는지 모르고 길을 달리는 경우가 있었다. 온유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온유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고 혹시 모를 일을 위해 양해를 구해야 하기에 우린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애들 뭐 다 똑같지, 다 저러고 크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부모로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진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며 외출 시엔 모든 신경 레이더를 다 가동하여 온유를 감시한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난 비오는 날 바닥에 붙은 낙엽 마냥 철커덕 쓰러진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내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 주변엔 생각보다 좋은 이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는 결코 동굴 속에만 살지 않았던 것 같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선한 영향과 사랑을 많이 받아왔다. 우리 아이들도 주변 분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 참 감사하다. 육아를 한다는 것, 특히 자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정말 많은 노력과 힘이 필요하다. 힘들고 지칠 때도 있고 길을 잃은 것 같을 때도 있고 어떠한 문제 앞에 답을 알지 못해 혼자 끙끙 앓을 때도 있다. 부모에게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인내해야 한다 하지만 부모이기 전에 우리도 결국 연약한 사람이기에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다. 근데 그럴 때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가까이에 분명 누군가가 우리 곁에 있다. 은둔형 외톨이의 집돌이인 내가 지난 1년이 지나 깨달은 것은 우린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한 발짝 나아가면 분명 그곳에 누군가 우리를 반기고 있을 것이다. 알고 보니 이웃집 주민이 무척이나 따뜻하고 온정 넘치는 사람들일 수 있다. 친정이 한국인 아내에게 친정 엄마, 친언니, 그리고 아이들에겐 할머니, 이모같이 챙겨주시는 이웃이 있을 수도 있고 우연히 지인 따라 나간 모임에 우리 아이들을 친손주처럼 좋아해 주시며 자꾸자꾸 밥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나 우리 아이들을 친자식, 조카처럼 예뻐하며 온종일 돌봐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온유의 학교에서 열렸던 자폐 관련 워크숍에서 자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이자 평생 자폐 전문가로 일하신 강사님도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기억이 난다. 자폐 아이를 둔 부모들의 모임, 사실 우리가 모두 원해서 가입한 모임은 아니지만 자폐 아이를 키워야 하는 부모에겐 반드시 필요한 모임이다. 서로 좋은 책이나 자료,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누구보다 서로 힘든 것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서로 응원을 해주기도 한다. 찾아보면 이런 비슷한 크고 작은 모임들이 주변에 참 많다. 꼭 이런 모임이 아니더라도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엔 자폐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꽤 많다. 이 채널에서 온유의 자폐를 알린 이후 상상치도 못한 세계 곳곳에서 자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께서 연락을 주셨다. 자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 말씀하시며 연락 주실 때 참 기쁘다. 이렇게 멀리서라도 우리가 만나고 공감할 수 있고 응원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졌다. 육아를 한다는 것, 특히 자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인내해야 하고 이겨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 우리 서로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준다면, 서로 힘이 되어준다면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사를 할 때도 그랬지만 때론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살면서 참 많은 것 같다. 그럴 때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이웃들 덕분에 우리가 또 한 번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싶다. 1년 전 진단 결과를 들은 후 난 동굴 속에서 참 많이 헤맸다. 시간이 지나 우린 함께일 때 더욱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고 함께일 때
비로소 동굴이 아닌 저 먼 곳에 빛이 보이는 터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건 누군가 나에게 주신 정말 큰 선물과 같았다.